네,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여부를 논할 국민의힘의 당내 계파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여야의 민생 공통공약 협의회도 출범하는데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특별감찰관 카드를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이후에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역시 주목이 됐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특별히 관련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의원총회와 관련해서 이 의원총회를 공개적으로 하자, 표 대결하자, 표결까지 가자라는 이제 의견도 있었고요. 조용히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의원들 사이에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각에서는 내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총의 표대결로 가면 결국은 둘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다. 이런 전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내에서는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결 양상이 그들만의 리그이지만 사생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합니다.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의혹의 시선에는 부족하지만 만약에 이 특별감찰관마저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향후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그 지지율의 폭락 이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든 건데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관철시키냐를 둘러싸고 지금 결국은 대화가 용산의 어떤 용산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표대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찾고는 있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표결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총은 하기로 했고 네. 의총에서 결론을 내기로는 했어요. 근데 의총을 언제 열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의견을 모을 것인지 당장 오늘만 해도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총은 아무래도 뭐 다음 주 정도에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표대결을 하면 뭐 친한이든 친윤이든 누가 이기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만 정작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다음에 또 친윤계에서 이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당내 전략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민주당이 해야 된다. 이 부분과 연계를 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임명을 그러니까 그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가 주된 게 아니라 그 전략상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우리가 그거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거 없이 우리가 그냥 임명을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그런 불통의 이미지가 좀 더 씌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마음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이긴다는 게 결국 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만큼 내용이 격화될 거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언론은 또 레임덕의 시발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된다면 사안 자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더 크게 느껴지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든 대통령실이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 표대결을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의 하루 걸러 하루씩 이제 여러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목소리를 낼까 주목했는데 오늘은 또 일단은 둘 다 아무 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로키로 가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이 이렇게 불거져서 양쪽이 싸우고 그 결과가 그렇게 해석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빈손 회동 이후에 본인이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걸 던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뭔가 파열음이 더 커지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 물 들어갔다 노젓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뭐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너무 그 부분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좀 시점을 두고 저는 역으로 한동훈 대표께서 이 부분을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북한 인권 재단 관련해서 이사 추천 안 할 겁니까? 그럼 안 한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명확하게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거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처음에 그 첫 단추가 어떻게 꼬여졌냐면 공개 회의 때 추경호 대표와 원내대표의 어떤 상의 없이 먼저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청년 100명과의 영면접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빌리자면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 맞는 길,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민주당은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과의 차별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야당에서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바지 사장은 아니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반바지 사장 아니냐 이런 그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특별감찰관이 전국을 보면 제가 앞서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특별감찰관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턱도 없어요. 이게 의혹이 한두 가지라면 특별감찰관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여지가 있겠고 또 특별감찰관의 취지는 앞으로 일어날 소위 친인척이나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미 발생했고 그것도 벌써 12가지 야당이 특검에 태운 것만 의혹만 해도 12가지인데 이미 지나간 것을 수사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특별감찰관이거든요. 그래서 특검 카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특감 카드를 꺼낸 것은 저는 고육지책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도 차별화를 해야 되지만 민주당과도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소위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있는 특감 카드를 내민 건데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파도를 갖다가 세숫대야로 막으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논리예요.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겠다. 또 그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특감 카드로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를 극대화시키고 있느냐. 저는 그 특감 카드가 결국은 다음 카드, 국민의 눈높이를 지금 맞출 수는 없지만 다음에 국민의힘에 또 한동훈 대표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구명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특감 카드에 줄을 대고 있는 거다, 목숨을 걸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요. 보수 일각에서 자기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자기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본인의 진정성, 보수 전체를 위한 거다. 이거를 강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수 내의 그런 그 지지층이나 또는 세력이나 모든 게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주도권을 아직 쥐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싸움, 또 사활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이 됐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요. 근데 일단 오늘 오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에는 그 언급의 그 수위랄까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워딩 안 하더라도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는 분명히 소위 말해서 이제 제목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지금 요번에 보면 대구를 갔다 왔을 때 본인이 보수 정당의 CEO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그 현장에서 비춰지는 모습, 그다음에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갔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본의 아니게 반대의 목소리, 욕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선의를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 제기나 어떤 이견 표출은 괜찮은데 그거야 되는 방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지나치게 지금 뭔가 압박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또 서로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뭔가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빈손 회동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저는 조금 접점이 있었다고 봐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대외 활동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해외 순방의 외교 일정까지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인적 쇄신이라는 측면도 특정 인물, 특정인 몇몇을 하는 게 아니라 때가 지금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이 전반적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어떤 명분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서 한동훈 대표의 대구 방문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지난 25일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방문하는데 한쪽에선 지지,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맹비난이 쏟아지기도 했고 뭐 폭력 사태가 일기도 했습니다. 이 대구라는 지역이 갖는 여당 내에서 그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구에서의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공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요구를 본인도 3대 요구라든지 특별감찰관은 소위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최소한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패싱당하거나 거부당한 아까 3대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언발에 오줌도 못 누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동안의 논란의 핵심이었던 소위 한남동 비선 라인, 지난번 면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버젓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함께 산책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걸 어떻게 쇄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의 그 소위 당원들까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내분, 그래서 이제 내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저는 당분간 그런 그 소위 말하면 당내 분란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사실은 정답이 못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끝까지 그냥 돌맞아도 가겠다도 지금 정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감찰관도 정답은 아니에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속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 측의 입장이 좀 더 맞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국민들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그것이 소위 적전 분열 아니냐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의총에서 뭔가 결론이 나고 행보가 진행돼도 당분간은 그러니까 여권 내에 지지층의 분열 현상은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이 지난 공천 과정에서 친명과 친문으로 분화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도 소위 말하면 친윤과 친한으로 이제 지지층마저도 완전히 분화되고 있다. 그 분화된 게 대립으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주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굉장히 강하게 친한계를 직격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의원 보좌진들을 강하게 격려를 했는데 이러한 당 내외에서의 압박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감정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어떤 신뢰는 많이 좀 깨져 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는 이걸 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이 있을 수 있고 제안이 있을 수 있고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홍준표 시장님께서 하신 그런 워딩이 과연 어떤 둘의 갈등을 증폭하는 거 아니냐, 뭔가 조율하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끊임없이 이제 홍준표 시장님은 저는 그래요. 보면 시에 보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좀 해주셨으면 하면 좋고 다만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끊임없이 계속 제기하는 게 삼성 간호라는 그런 측면이 그거거든요. 결국은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본인 지지한다고 친홍계에 있다가
친윤계로 갔다가 또 친한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약간 몇몇을 좀 특정해서 계속 공격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 회담, 2차 회담이 이제 곧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시기라던가 의제 형식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여야 대표들의 발언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입장이 좀 난처해지더라도 국민을 보고 가라. 나는 정례화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를 할 것을 압박을 했습니다. 이 두 인물의 어떤 발언들을 봤을 때 여야 대표 2차 회담 어떤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지난번 1차 회담하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여권 내에 내분이 좀 더 심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런 내분이 정리가 안 되거나 또는 한 대표가 소위 말해서 의총에서 지거나 이제 이랬을 경우에 이탈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거고요.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일 뭐 무난한 게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당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상한선이 특별감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한선을 뛰어넘어서 최소한 제3자 추천 특검 정도, 소위 한동훈표 특검 정도는 나와야 민주당으로서는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기존의 1차 회담에서 나왔던 민생 문제를 둘러싼 이견 차이는 그대로일 거고 결국 본질은 김 여사 특검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건데 아직까지는 뭐 의총이 이제 표대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차 회담과는 큰 차이는 없을 거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내심 한동훈표 제3자 추천 특검 이게 이제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또는 그게 정 안 된다면 이탈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뭐 상설 특검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고민하는 그런 정도라고 봐야겠죠. 민주당이 지금 뭐 당장 장외 집회까지 생각을 할 네. 정도로 계속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의 어쨌든 의제를 좀 정해야 됩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야당에선 장외 집회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 수준인데 이거 관련해서 양당이 여야가 서로 대척점에 있는 특검이냐 특감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거는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금투세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거 충분히 민주당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양손에 떡을 두 개 다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유예냐 아니면 철회냐 이거에 대해서 폐지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또 이번에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보면 지역당 부활 아닙니까? 지구당 부활. 그거 관련해서 저번에 1차 회의 때 여야가 접점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좀 급할 수 있어요. 왜냐? 이번에 금정 쪽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로 민주당이 패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울경에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지지율 그게 대선으로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수도권에 있어서의 원외 당협위원, 원외 어떤 지구당 부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울경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좀 짧게 여쭤볼게요. 시점이 좀 궁금한 것이 의총이 이르면 다음 주고요. 네. 다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대표는 언제 만나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실은 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을 때, 공개적으로 제안했을 때 바로 한 3시간 만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냥 늦출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빨리 할 이유는 없다. 좀 여유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국회에서 만나서 이제 성명서도 발표를 했는데 합의 2달 만에 이제 발족이 되는 겁니다. 2달 전에 여야 대표가 만났었고 뭐 여러 각종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자, 시급하게 처리를 하자 했는데 앞으로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돼야죠. 왜냐하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리고 김여사 문제, 또 명태균 씨 게이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야당으로서는 안 싸울 수 없는 사안이에요.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도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국정은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당이 뭐 공약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공약이라든지 또 비쟁점 민생 사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빠르게 통과시켜주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협조를 해야 될 건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 국민들이 싸울 거 실컷 봤거든요. 또 22대 국회도 개원하고 지금까지 내내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연말 되면은 이제 예산안 처리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양쪽에서 다 공감되는 그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놔야 예산안에 골격을 짤 수가 있어요. 좀 그런 점에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통공약 협의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또 잘 운영될 수 있는 라인을 여야 간에 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진행돼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짚어본 것처럼 뭐 특검법 같은 경우도 있고요. 계속해서 뭐 여러 정쟁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쭉 원활하게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공통공약 관련했을 때 본인들이 볼 때는 한 80개 정도 된다고 봤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31개고 본인들도 보니까 그거보다 적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AI에 다 입력을 해서 공통공약을 뽑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먹사님하고 굉장히 민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서로 1심과 이번에 15일과 25일 날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과 상관없이 공통공약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